지난 시간에 주제가 제너럴 리니어 코디네이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벡터와 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제너럴 리니어 코디네이트는 사실 뭐 직관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인제 뭐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수식 전개에 필요한 모양새를 좀 갖추는 데 노력을 했고요. 뭐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서 인제 벡터, 텐서 개념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좀 다소 추상적인 벡터, 그러니까 선형대수 관점에서 벡터를 다시 논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역시 선형대수 교과서에 있는 수준에서 듀얼 벡터 얘기를 했고, 그 벡터를 1,0 텐서, 듀얼 벡터를 0,1 텐서라고 부른다면 그 이상의 확장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인제 오늘 처음 얘기를 꺼낼 거는 이제 0,2 텐서라고 부르는 걸로 갈 텐데, 예. 얘가 해 주는 일은 벡터 두 개를 주면, 예, 벡터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숫자 하나를 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U랑 B라는 벡터를 주면은 텐서가 어떤 숫자를 주는 건데, 물론 늘 그렇듯이 리니어하다는 성질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U 쪽에 대해서도 어떤 선형결합이 들어오면 선형성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B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형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예. 그럼 뭐 오늘 반복하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인제 오리지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가 결정이 되면 듀얼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는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거의 같은 얘기를 임의의 텐서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0,2 텐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뭐 베이시스 얘기와 컴포넌트 얘기를 사실상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애초에 인풋으로 들어오는 U와 V 자리에 이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전개한 표현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 양쪽 다 선형성이 있으니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아, 죄송합니다. 예.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얘를 뭐 UIVJ의 그냥 by definition TIJ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죠. 일단 컴포넌트가 된 이상 얘네들은 다 각각이 숫자니까요. 이 여러 개의 숫자를 컬렉션으로 모아 놓은 것뿐이지.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 저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른 베이시스 사이에서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는지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저 오리지널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와 컴포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U와 V라는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T가 숫자를 뱉어낸다는 그 함수 관계는 베이시스랑 상관없이 인트린식하게 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트랜스포메이션 룰 플러스 저 함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두 사실을 다 요구를 하면
그러면 저 tij라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지도 유니크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혹시 그 이제 1,0, 0,1이 주어진 상태에서 뭐 2,0나 1,1 쪽으로 안 가고 0,2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얘기를 하다만 이너 프로덕트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 이너 프로덕트 얘기를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예, 시메트릭, 엔티 시메트릭 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시메트릭, 엔티 시메트릭 조건을 이 T 안에 들어오는 두 개의 벡터 엘리먼트의 역할을, 그러니까 위치를 바꿨을 때 값이 같아지느냐 아니면 부호가 뒤집혀서 나오느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U, V 벡터 초이스에 대해서 함수 값이 변하지 않으면 시메트릭이라고 부르고, 예, 함수 값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사인이 뒤집혀서 돌아오면 엔티시메트릭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뭐 컴포넌트로 나타내면 예, tij와 tji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 지금까지 얘기한 데피니션 범위 안에서는 예,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예, 교수님, 예, 혹시 그 Transformation Rule of TIJ에서 B 항목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요 잠시만요. 예, 요 TUV라는 함수 값은 베이시스랑 상관없이 일정해야죠. 근데 특정 베이시스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저 TIJ, UI, VJ 곱의 서메이션으로 함수 값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저 UI, VJ들이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지 알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UI, VJ가 트랜스폼 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TIJ가 같이 바뀌어줘야지 전체 함수 값이 안 바뀌겠죠. 네,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U 프라임 i는 SIJ, UJ 이런 식으로 되고 B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T는 말하자면 저 SIJ의 역행렬들이 적당히 곱해지는 식으로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함수 네, 값이 안 바뀌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이 일반적인 텐서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0,2 텐서 중에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이제 이너 프로덕트 자격을 갖추는데요. 하나는 시메트릭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 인버터블 해야 되고요. 그래서 GIJ를 매트릭스로 본다면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 그 같은 벡터를 두 개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을 했을 때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예, 모든 벡터에 대해서요. 뿐만 아니라 예, 만약에 이 이너 프로덕트의 값이 0이면 그 벡터 자체도 0벡터여야 된다는 조건까지 보통 요구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예, 나중에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으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조건은 살짝 풀어주는 좀 유연성을 발휘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그 유클리드 기하과 바로 직결된 예, 그 통상적인 수학 교과서에 있는 이너 프로덕트는 이 세 번째 조건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왜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날 텐데요. 그러니까 벡터와 듀얼 벡터를 연결하는 맵은 그냥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순간 자동으로 뭐 바이 데피니션 들어오는데 이거 자체가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란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W랑 B는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서 사는 거니까. 반면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G라는 거는 G 안에 들어오는 벡터는 둘 다 그 같은 오리지널 벡터 스페이스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와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가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물리 다 떠나서 수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너 프로덕트 같은 거가 장착이 안 돼 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너 프로덕트가 2개 이상 여러 개인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벡터 스페이스 사이의 뮤추얼 페어링은 그건 그냥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요.